곧 있으면 이제 저희 학교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다시 중국 상해로 돌아가서 한두 달 정도 지내고 돌아오려고 해요. 네, 가서 또 다시 상해 핫플들을 돌아다니려고요. 수민이 핫플 꽉 잡고 있겠죠? 완전 잡고 있죠.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상해 지역에서는 좀 크게 이렇게 나누자면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갔던 지역은 이제 구베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왜 많이 이렇게 가냐면 학원이 정말 많거든요. 학원도 많고 한국 음식이나 과자 같은 거 파는 매점이 되게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그 공부도 이제 공부지만 나도 좀 놀아봐야겠다 네. 해서 조금 더 맛있는 게 많은 홍차오라는 지역을 갔어요. 네.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가서 중국어도 쓰지만 영어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주 갔었고 이제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더욱 더 큰 세상을 가겠어 하고 이제 좀 더 멀리 나가서 그러니까 수민 씨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역사 일대기 올라가지고 그게 뭔가 좀 영역을 넓혀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택시 타고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푸동까지 가기도 하지만 이제 와이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놀았었어요. 그렇구나. 이 반응 뭐지? 그랬구나. 한 번만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기억나는 와이탄이에요. 한번 상해 간 적 있었는데 와이탄에 다 사람들 모여 있고 뭐 식당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서울에 살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제가 많이 놀러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태원이 엄청 핫했었거든요. 맞아요. 이태원이 엄청 핫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뭐 합정이나 상수, 망원동 쪽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뭐 망리단길 이러면서 많이 떠오르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막 친구랑 만나자고 이제 망원 어때? 막 이랬는데 친구가 아직도 망원 가냐고 이러면서 근데 수민이가 저를 익선동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익선동 맞아요. 떠오르고 있다고. 그리고 익선동 말고도 송리단길이라고 네 들어봤어요. 네, 석촌호수 그쪽에 있는 데가 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쯤 되면은 서울 전체가 핫플레이스가 아닌 건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저 경주에 황리단길이라고 이런 데도 있고 저 광주에도 정확히 얘기하면 동리단길인가 이제 리단길 네. 이게 열풍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 이제 카페를 만들고 뭐 맛집을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많이 가더라고요. 중국에 보통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한 2-30년 정도 그렇죠. 100년 된 그런 거리도 있고. 꾸준히 뭐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친구하고 만나면 꼭 그쪽에 가서 만나고 뭐 제일 뭐 큰 마트라든가 큰 뭐 홈플러스 이런 데 많아서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요즘에 또 VR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좀 한국 좀 따라 배우는 듯이 좀 카페가 많아서 좀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의 카페가 워낙에 잘 되어 있고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시장 조사로 많이 오게 제 친구도 중국 친구인데 이제 한국에 놀러 왔어.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여름방에 왔었는데 자기 카페 시장 조사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카페 차리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카페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특히, 한국에는 진짜 한 블록마다 카페가 막 10개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예쁜 카페 같은 거 이제 좋아해서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은 인테리어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맞아요. 특징이 있는데 화이트 이제 올 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빈티지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이트 톤 감성이면은 무조건 창가에 이제 그런 시스루의 커튼이 맞아요.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창문이 엄청 크게 햇빛이 다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죠. 거기 이제 자리가 있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카페 내에 저희 핫플레이스 사진 찍기 좋은 맞아. 카페마다 특징이 있어요. 한남동이면은 카페, 홍대면은 뭐 클럽이나 술집. 아 역시 수민이가 잘 아네. 신천이면 뭐 대학생들 새내기들이 되게 많이 가는 거 맞아요. 같고 노래방이 많잖아요. 그쵸. 건대는 뭔가 중국 음식 많고 맞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건네 중국 음식. 뭔가 마라탕 먹고 싶다. 진짜 중국의 핫플이랑 한국의 핫플이 살짝 다르다고 느끼는 게 맞아요. 한국은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그쵸. 그 장소가 핫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은 살짝 그 장소의 배경이 좀 중요하다. 뭐 음식도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자기가 사진 찍힐 때 배경이 정말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막 단색보다는 좀 더 조명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와이탄이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야경이 예쁘기도 그렇죠. 하니까. 막 건물도 되게 많고 다양하니까. 한국에서는 그 예쁜 카페 하나만 들어서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엄청 주택가에 있더라도 골목길 막 찾아서 들어가도 사람들이 그렇죠. 잘 찾아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이 핫플레이스로 잘 떠오르는데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게 그대로 그냥 한 뭐 100년 된 거리 이제 100년 핫플레이스인데 아직까지 핫플레이스인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거리에서 뭐 가게가 변하고 좀 구조가 바뀌긴 하지만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라는 거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는 약간 유행에 민감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유행에 맞아요. 민감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익선동이 막 핫플레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네. 유행돼서 이게 또 인대가 올라가지고 아 맞아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생겨서 아 맞아요. 거기 있는 상인들이 다 없어져요. 빠져나가죠. 네.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텅텅 없어요. 비어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거기 비싸지니까 또 딴 데 옮기고 또 약간 원래 허름한 곳을 다시 또 이쁘게 해서 네. 또 핫플이 되고 또 올라가고 옮기고. 약간 그런 것도 뭐 트렌드에 민감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랄까?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장소는 제가 친구랑 컨셉 사진 찍으려고 네. 용마랜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엄청 좋아요. 알죠. 네네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정말 너무 찾아가기 힘들었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올라가는데 근데 막상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간 날에. 저 내일 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주 가는데 내일 제가 제 친구 커플이거든요. 찍어주려고? 저도 스냅 사진 찍어주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가 진짜 약간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메카예요. 진짜요? 네, 출사지 그렇구나. 중에서도 되게 빈티지하고 정치도 있고 맞아요. 그 분위기가 옛날 그런 느낌도 있고 저 한번 가보세요. 여자친구랑 또 인생샷 건지로 같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완전 핫플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군산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군산에 가면은 딱 경암동 철길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철길을 원래 기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다니게 되니까 개조해서 좀 옛날에 복고풍 그 분위기를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혼자 걷기 완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병록 씨는 혹시 뭐 특이한 장소 가본 적? 저는 저번 주에 시험 또 끝났고 네. 여자친구하고 같이 인스타에 찾아서 선제도라는 선제도? 네, 갔었어요. 사실 좀 멀어요. 여기가 지하철 타고 오이도까지 가고 또 오이도까지 한 버스도 한 1시간 정도 타야 돼요. 아이고. 오이도가 4호선 끝이죠? 네. 우와. 한 차를 3시간 정도 탔었어요. 한 12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3시에 도착해서 와. 일몰을 봤었어요. 5시쯤에 네. 밥 먹고 또 6시쯤에 다시 돌아오고. 네, 3시간에 네, 인생샷 찍기에는 참 좋은 진짜 네. 가자. 거기 노을이 진짜 곳인데, 예쁘다. 네네. 근데 한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게
일찍 출발해야겠네요. 그러면 한 1박 2일로. 아 1박 2일로. 저는 한 몇 달 전에 종로에서 네. 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종로 근처에 을지로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만선호프라는 곳이 있어요. 어. 네, 거기가 보통 저희가 치맥을 먹잖아요. 치킨 맥주. 네네. 근데 거기는 노가리 맥주예요. 아. 거기는 골목 전체가 완전 테이블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고. 오. 살짝 포장마차 느낌인 거예요. 네, 포장마차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데 상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마당에 테이블이 엄청 많아요. 한 100개가 될 거예요. 아 야외 네, 이렇게. 진짜. 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6월달에 그게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는 맥주 하나에 1,000원, 노가리 하나에 1,000원 약간. 오 좋다. 그래서 뉴스 기사 보니까 한국판 옥토버 페스트 이렇게. 그 정도예요? 네, 진짜 근데 많이 왜냐면 거기가 좀 좋은 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도 되게 핫플이니까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사가 많으니까 직장인들도 많고. 아. 네, 원래 거기 계셨던 연세 드셨던 분들도 거기 있고 이제 남녀노소 다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고 막 떠들고 노는 거예요. 진관동을 추천해드리는데 진관동이 이제 서울 끝자락, 은평구 끝자락에 있거든요. 좀만 더 가면 경기도예요. 네. 이제 거기가 하나고등학교랑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새로 한옥마을이 생겼어요. 오. 근데 한옥마을 옆에는 이제 빌라랑 주택이 되게 많은데 거기도 되게 산책하고 걷기도 좋은데 사실 저는 좀 더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하나고등학교 내려가는 길을 쭉 운전하다 보면은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네. 거기가 양옆에 맛집이 그렇게 많아요. 아, 진짜. 맛집 좋지. 맛집이 중요해요. 그 맛집도 다 체인 맛집이 아니라 딱 거기에만 있는 맛집이고 그런 거 좋지. 되게 옛날 감성 나는 맛집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최근에 중국 식당을 갔는데 정말 전 중국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네, 써. 딱 간판도 딱 되게 중국스러운 색깔을 쓰고 빨간색. 맞아요. 그리고 메뉴도 딱 나오는데 이 맛은 고향의 맛?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방금도 말했다시피 그 선제도. 선제도. 네.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가봐야겠어요. 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좋죠. 그런데 펜션 잡고 1박 2일로 가는 걸로. 네. 좋죠. 바로 갑니다. 적어놔야 돼. 그럼 바로 미용 적어놨어요. 미용 씨는? 저는 코엑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네. 코엑스 말고도 옆에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쇼핑을 코엑스를 많이 하러 가는 게 그 코엑스 내에서도 이제 뭐 스토어가 많지만 네. 현대백화점 연결되어 있는 현대백화점에 저희 같은 20대 한 초반, 초중반인 사람들이 이제 쇼핑이 정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쇼핑하려면 코엑스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먹을 때도 엄청 많고. 사실 네. 저는 저희 동네 추천하고 싶어요. 뭐 공릉동이요. 철길? 네. 그러니까 아까 수민 씨가 군산에도 폐철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공원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경춘선 폐철길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저희 연남동 철길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엄청 크진 않지만 되게 이색적인 카페도 되게 많고 디저트 카페도 많고 뭐 펍도 많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되게 날씨만 좋으면 진짜 요즘은 또 단풍이 많이 들어서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경춘선 숲길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체크. 네. 여자친구랑 이제 철길 걸으면서 사진을 이제 탁 찍는 거죠. 이렇게 사진은 네. 맛집 정보도 제가 좀 빠삭하니까 다들 제가 딱 이렇게 사진 동네 주민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규 씨. 네. 이 하루 종일 눈을 감을 때, 뜰 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마주하는 게 뭘까요? 이거 제가 딱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이렇게 실눈 뜨고 보시다가 이걸 딱 떨어뜨려서 얼굴에 딱 맞고 이거 너무 아픈데 하면서 짜증 오만상 찌푸렸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가끔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네. 또 팔이 뻐근해져서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필요한 순간도 아닌 순간도 많지만 확실한 건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것 자체를 놓고 뭐 중독이다 아니면 기계 의존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이 핸드폰이 개인 비서가 되기도 하고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외장 하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들도 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럼요. 이제 중국에서도 뭐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됐고요. 연령을 막론하고 다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철을 타면 되게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뭔고 했더니 어디야? 마샹 마샹. 언제 와? 마샹 마샹. 이걸 이제 우리는 타이핑을 주로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음성 녹음 기능으로 통화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깨깨오톡을 중국은 위챗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되게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주요 업체들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또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2년 전반에도 뭐 중국 업체들은 수익 면에서 삼성이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현재는 출하량에서 애플을 제치고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중국인들만, 중국 사람들만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동남아시아만 가도 많은 분들이 중국 브랜드의 제품을 쓰고 또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전체 출하량은 감소 추세가 된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스마트폰 기업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건 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스마트폰은 이제 중국입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은데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 6곳 중에 2018년 점유율이 하락한 곳은 단 2곳이었는데요. 바로 애플과 삼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고 하네요. 네, 일단 뭐 가격 경쟁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 제품 하면 당연히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을 넘는 핸드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애플이나 삼성을 봤을 때. 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뭐 30만 원부터 60만 원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뭐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 그 전문가들은요, 중국 업체의 이런 성공의 비결을 가격으로 꼽지는 않고요. 모두 입을 모아서 기술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만 내세우던 중국 기업이 이제 가성비에 기술력까지 겸비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된 건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휴대폰은 아니지만 몇몇 중국의 기기들을 좀 써본 결과 확실히 예전과는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중국 스마트폰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말보다는 원래 기능이 강화됐다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여서 시간이 더 길어졌다던가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망치질을 해도 될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 튼튼하다던가 아니면은 이 그립감이 4.85mm의 또 얇은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요즘엔 삼성과 또 애플의 디자인이 조금 고정화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창의적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 기업이 바로 화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포, 비보, 샤오미 순으로 그 순위가 나타났는데 뭐 중국인들도 예전에는 뭐 삼성이나 애플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중국 제품을 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전 한국인이다 보니까 삼성 점유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중국인들의 중국 제품 사랑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뭐 대중교통을 딱 타면 사람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쭉 스케치가 가능한데 네. 정말 화웨이, 뭐 비보, 샤오미, 오포 다양하게 자국산 그 휴대폰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빅4라고 불리는 4군데 업체의 점유율을 더해보면요. 76%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당황한 애플은 수습에 나섰고요. 애플의 CEO 팀 쿡은 중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사람을 애플 차이나 부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요. 비난 여론을 싹 다 무시한 채 중국 정부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강세가 결국에는 이 천하의 애플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화웨이의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 경영자 리차드 유는 올해 초 이 화웨이의 경쟁력이 너무 강해서 미국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네요. 네. 자, 미국 통신사와 손잡고 현지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무산되자 CEO가 직접 나서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화웨이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 내에서도 이 화웨이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회사 1위가 바로 화웨이고요. 또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탑3에도 화웨이가 언제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하락세인데 반해서 이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2, 결정은 인도가 한다입니다. 최근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매 선호도 조사에서요. 1위와 2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와 원플러스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샤오미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샤오미는 4분기째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원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포사의 부사장이 세운 스마트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제조사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뭐 메모리, 램 같은 면에서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이제 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인도인데요.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인구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피튀기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과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중국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성비 때문인지 왜 이렇게 중국이 강세인 거죠?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현지화 전략, 제조를 현지화에 딱 맞춰서 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국 시장을 수입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역시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규제를 마련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또 바뀌어진 그 규제에 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품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조립 공장까지 공급망을 인도에 구축을 했다고 해요. 또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과 일맥상통하게 만든 것이죠. 인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게 몇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좋은 보답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 초반에 인도를 사로잡은 기업으로 샤오미와 원플러스 이렇게 두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샤오미는 저희가 잘 알고 있어도 원플러스는 조금 생소한데 또 굉장히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합니다. 예. 네, 올해 2분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40.5%를 넘기면서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제가 원플러스 얘기할 때 스펙이 워낙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젊은 층이 디자인이 예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원플러스의 대단한 성과는 2015년 인도의 첫 진출 후 2년 만에 이룬 결과라고 하는데요. 5월에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인도 전역에서 15,000명의 소비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스마트폰 하면 정말 그냥 딱 샤오미 정도 딱 떠올리는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뭐 오포, 비보, 오늘 언급된 원플러스에 또 뭐 JT 등등 정말 스마트폰 으로 굉장히 커진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중국 스마트폰이 정말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기능과 성능이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자, 키워드 셋, 게임은 스마트폰으로입니다. 뭐 우리가 깨깨어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주로 어떤 것들 하세요? 게임이죠. 셀카도 찍고. 그렇죠. 셀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모바일 게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모바일 게임 사랑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모양을 좀 팡팡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네, 그런 종류의 좀 라이트한 게임들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출퇴근 시간에 좀 스트레스 없이 입꼬리 올라가는 중독성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게이밍 스마트폰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게임하기에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뭐 데이터 처리 속도나 품질 높은 사운드, 그래픽, 넉넉한 배터리 용량 등의 특징들을 내세운 스마트폰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샤오미 핸드폰 중에서 게임할 때 쿨링 기능을 강화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스펙을 따져볼 때 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8코어면은 굉장한 거라고 들었어요. 저 잘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 스펙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가성비 갑인 제품이라고도 하고요. AR로 얼굴 인식도 가능하고 또 헤드폰 내에 탑재되는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뷰티샷이 된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어플은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대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또 대용량 배터리 등을 내세우면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화된 상품을 또 선보였는데요. 정말 게임 매니아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화면이 크니까 눈의 피로도가 적고 사운드가 또 빵빵하니까 몰입도 또 최고고 배터리 걱정이 없으니까 몇 시간이고 엄마 스매싱만 피하면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갖고 싶은 폰입니다. 네, 이런 흐름에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게임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가 직접 등장을 해서 게임 기능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게임이 됐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데 애플이 게임 기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작 게임기 발표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게임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중국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또 업무도 보고 또 게임의 다양한 여가 생활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싸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가성비는 물론이거니와 기능까지 탑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터치감이나 속도적인 면에서 만족감이 제일 높은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분들이 되게 이런 디테일하고 기능, 원초적인 기능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자국 브랜드들도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에 이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때만 해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아니라 엄청난 존재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세계 시장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국 기업들, 스마트폰 기업들의 전략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포화 상태인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이다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